그리고 그 밑에 9페이지 맨 아랫줄에 조선성, 즉 기자, 수봉지지, 금유, 패성이라. 이 조선성은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다. 지금도 황폐화된 성이 남아있다. 그때까지도 조선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또 기자가 평양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은나라는, 기자의 은나라는 하남성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은나라가 망하니까 그 왕족인 기자가 은나라를 떠나서 조선으로 갔다 이거 아니야. 중국의 모든 기록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그랬지 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조선이 무슨 조선이야? 그 단군조선이라 이 말이지. 뭐 단군조선이든 치우조선이든 어쨌든 기자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기자조선, 단군조선은 신화고 기자조선은 허구다. 왜 허구냐? 하남성에서 대동강 유역에 있는 단군조선까지 어떻게 기자가 올 수 있느냐? 망명객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여러 이민족들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어떻게 오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작된 허구지. 기자라고 하는 중국의 위대한 그런 성인을 조선의 조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들을 역사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 허구다. 그래서 기자조선 1000년, 단군조선 1000년을 잘라버리고 위만조선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라는 분이 와서 고조선을 전부 지배한 게 아닙니다.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거대한 구위를 거느린 제국이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서쪽에 온 거지. 기자가 온 데가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온 거란 말이지. 단군조선이 여기뿐만입니까? 그때에 그동안은 이제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압록강 유역을 우리 강역으로 생각했는데 수도가 여기 하북성 쪽에 있다 그러면 강역은 서쪽으로 훨씬 더 나갔을 거 아닙니까? 동북쪽으로는 동북 삼성과 한반도를 다 포함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조선 뭐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고을 정도, 이제 기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도 아니고 고을이었다. 이렇게 논문을 쓴 사람도 있잖아. 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국. 조선왕조실록에 단군고기가 나오잖아요. 세종실록에 단군고기에 보면 단군조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단군이 건국을 했는데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이 9나라를 거느렸다 이거야. 아홉 나라를 거느린 나라가 그게 조그만한 제후국입니까? 제국이지. 또 11페이지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고조선의 수도가 거기에 있었다면 고조선의 강역이 얼마나 광대했겠습니까?
역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중국의 한족들이 쓴 무경총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송나라 국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무경총효, 거기에 보면 그것은 송나라가 그때 중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북방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고 장강 이남에 한족이 세운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력이 북방에 있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송나라가 이제 북방에 자꾸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북경 지역이 송나라 땅이 아니고 요나라 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리를,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의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쯤에 과조선하 구심리 북지 고북구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는데 북경에서 조선하를 지나서 구심리를 가면 북쪽으로 고북구에 도착한다. 당도한다. 고북구에 이른다. 그 기록이 무경총효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시 조선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럼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조선의 수도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 강이 조선하일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지도에 조선하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북구는 북경 북쪽에 지금도 지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그 책에 그 지도가 다 실려 있고 고북구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책에 말고 그러니까 조선하는 중국 사람이 없앴지만 고북구는 있다 이거야. 그러면 고북구와 북경 사이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현재 조하가 있습니다. 조하. 아침 조자, 조선이란 조자에 삼수변이 붙은 조하가 있어. 사마천 4기 조선열전에 보면 조선의 습수, 열수, 선수, 세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 부근에 조선의 강이 3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수도 없고 열수도 없고 선수도 없죠. 왜? 다 이름을 바꿔버렸고 그걸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상류를 막고 해서 강을 다 변경을 시키고 그러죠. 지금 중국 지도에 나오는 강은 어쨌든 고북구와 북경 사이를 흐르는 큰 강은 조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강이 3강이 있는데 지금 조하가 조선의 강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하 밑에 선하가 있습니다. 용선수라고. 그러니까 조하와 용선수를 합치면 조선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백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달족 할 때. 그래서 이 조하가 밑에가 합쳐가지고 조백화가 돼요. 그러니까 조선하를 중국 지도에서 지워버렸지만 북경에서 고북구를 가는데 있는 강은 조하밖에 없으니까 현재의 조하가 조선하로 불렸다 이거지. 송나라 때까지는. 그러면 이 책에 혹시 이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했나? 글자가 혹시 오자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수도가 북경에 있는데 우리가 북경 옆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그러면 기분이 몹시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그거 글자 오자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페이지에 다시 보십시오. 왕증이란 사람이 그 윗부분에 왕증이란 사람이 그 송나라 당시에 요즘 말하면 국가 역사를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국사관에서 사관 수찬벼슬을 지낸 사람이니까 역사편찬위원을 한 사람이 왕증이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날의 국방장관격인 추밀사를 지냈고 재상을 역임한 사람이 왕정이. 근데 그 사람을 나라에서 시호를 기공을 봉했단 말이지. 그래서 왕기공이라 그래. 왕기공이 쓴 행정록이 있어요. 행정록이란 뭐냐? 아까 이제 송나라는 장강 남쪽에 있고 요 나라는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거란족 요 나라의 수도가 내몽고 적봉시 옆에 영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북경을 거쳐서 내몽고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행정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표를 적은 거야. 일정표. 거기에 50리 지 금구관, 50리를 지나면 금구관에 당도하고 자차 입산 여기로부터 점점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과조선하, 조선하를 지난다. 근데 그 조선하의 이름을 칠도하라고도 한다. 90리를 가면 고북구에 도착한다. 무경총효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송사 같은 정사에는 이 기록이 안 나와. 왜? 정사 국사 편찬하면서 이런 내용 다 뺐으니까. 그런데 한 개인의 문집까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못 뺐잖아요. 근데 사고전서 안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나 이련이나 단재 신차호나 유당 정인보도 이런 기록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저서에 이런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을 뒤집질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연암 박지원은 뭔가 우리 역사가 잘못됐다는 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기록을 찾지 못하니까 열하일기를 다 뒤져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복 70년을 앞두고 제가 작년에 이 기록을 찾아서 책으로 펴낸 겁니다. 작년에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자료가 귀한 자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나라 때 몽고족이 중원을 지배한 원나라 때 북경의 지리를 정리한 책이 석진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도 조선화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책이 나온 뒤에 코리아 타임즈 같은 데서 아예 제목을 그랬어요. 우리 고조선이 북경을 지배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었다면 북경 대사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조상들이 써놓은 기록을 자기 조상을 탓해야지 누구를 탓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다른 민족이 침입할 수 없는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시간이 어떻습니까? 아직 15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고조선의 수도가 나오고 강역이 나오니까 고조선의 서쪽으로 이 한족의 나라와 어디까지 국경이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낙랑군의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하니까 압록강 부근에다 한사군을 다 그려놓았는데 고조선의 위치가 나오고 낙랑군이 나오면 우리 고조선의 판도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의 14페이지에 거기 글자가 몇 개 빠졌습니다. 그 원문에 낙랑 수성 유갈석산, 갈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낙랑 수성 유갈석산 장성속이라. 낙랑군에 수성현이 있고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소기라 거기서 출발점이다. 기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거기서 시작됐다. 이게 낙랑군에 관한 갈석산에 관한 최초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태강지리지라는 게 서진시기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600,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강단사학자들은 이병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낙랑군,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한무제 때 이미 한반도까지 지배했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사학자들은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에 갈석산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갈석산이 하북성 창녀현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북성 창녀현 거기가 낙랑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민족사학자들 정인보 선생이나 또 북한의 이지린이나 한국의 윤내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낙랑군이 하북성 그 동쪽 아까 그 조선성이 있다고 한 그 노령현 산해관 지역에서부터 동쪽으로
요녕성 서쪽 요하까지가 낙랑군이었다. 이렇게 대개 이야기를 해왔죠. 제 이제 책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거기에 강단사학자들이 보는 낙랑관, 제가 보는 낙랑관, 민족사학자들이 보는 낙랑관을 지도로 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설을 따랐습니다. 하북성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고 그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고 낙랑군이 거기서 동쪽으로 현재의 요녕성 요하 서쪽까지가 낙랑군이다. 이렇게 저도 그 설을 따라왔는데 제가 사고 전설을 보니까 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었다. 그러려면 이게 맞으려면 거기에 수성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은 창녀현에 있습니다. 창녀현. 중국 지도에 나와요. 창녀현이라고. 그러면 한 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할 그 서한 시대에는 현재는 창녀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명이 수성현으로 돼 있어야 이 기록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녀현은 역사적으로 그 지역이 수성현을 설치해 본 일이 없어. 수성현이 돼 본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럼 그거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하는 그 갈석산이 아니잖아. 지금 진태강지지에 말하는 갈석산은 수성현에 있다 그랬는데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창녀현이더라도 당나라 때라든지 한나라 때라든지 그 지역이 수성현이었어야 되는데 중국 역사상에서 그 지역이 수성현이 된 일은 없다 이거야. 수성현을 거기에 설치한 일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뭐 중국 역사 지도집이나 이런 데에도 각 시대마다 지도를 쭉 해놓습니다. 진나라 때에는 지도, 한나라 때 지도, 당나라 때 지도 다 봐도 거기에다가 수성현을 설치한 일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사고전설을 보니까 수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낙랑군 25개 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을 쳐가지고 낙랑군을 설치했는데 그 낙랑군 산하에 25개 현이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군 다음에 면이지만 중국에서는 군 다음에 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낙랑군 산하에 25개 현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25개 현을 지금 지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수성현이라고 한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어. 다행히 중국 지도에 수성현이 있는 거야. 근데 중국 지도에 수성현이 있더라도 그 수성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붙인 지명이고 당나라 때 한나라 때 수성이 아니면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수성 아닙니까? 그런데 한 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할 그 당시에도 거기가 수성이야. 예? 거기가 수성이란 말이야. 전국 시대부터 쭉 수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갈석산이란 산은 없습니다. 한자가 바뀌어서 백석산이 있어. 흰백자. 그 이야기를 책에서 아주 상세히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백석산이 옛날의 갈석산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 근거가 또 나와요. 사기에 보면 소진장이 열전, 종행가로서 소진장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소진장이. 그 유명한 종행가, 말 잘하는 소진이가 연나라 때 문후라고 하는 임금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유세를 하는 겁니다. 임금한테. 그러면서 연나라의 강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연나라가 북쪽에는 임호 2번이 있고 서쪽에는 운중 9원이 있고 남쪽에는 호타하와 역수가 있다. 그리고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 근데 그 강역이 2천리나 되는 강대한 나라다. 그러면 지금 남쪽 국경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남쪽에는 호타하와 역수가 있다. 서쪽에는 운중과 구원이 있다.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조선, 요동하고 국경이고 남쪽에는 호타하, 역수가 국경이란 말이에요. 중국 지도에 보면 지금 호타하가 북경 남쪽에 있습니다. 북경에서 한참 내려가서 남쪽에 호타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물입니다. 큰 강입니다. 호타하가 연나라의 남쪽 강역이라 이거야. 역수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현재는 하북성 보정시입니다. 하북성에 지금 북경 수도가 있습니다만 보정시가 아주 또 큰 시입니다.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에 지금 수성진이 있는데 거기에 호타하가 있다 이 말이야. 역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연나라 남쪽 지역에 수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연나라 국경을 이야기하면서 호타 역수를 이야기해놓고 다시 이야기하기를 소진이가 남쪽에 갈석산과 안문산에 풍요로움이 있다. 거기에서 밤도 나오고 대추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천혜의 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국경은 호타하 역수인데 그 국경 안에 안문산과 갈석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창녀현은 북경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지. 안문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안문산. 안문과 갈석을 같이 얘기했으니까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호타하와 역수 부근에 있는 그 부근의 호타와 역수에서 가까이 있는 그 산이 바로 백석산이다 이 말이지. 그 산이 바로 수성진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는 그 산은 소진장이가 말한 갈석산은 안문산 옆에 있는 갈석산은 호타하 옆에 있는 갈석산은 현재의 중국 지도에 나오는 백석산이라 이 말이에요. 백석산과 낭하산 줄기입니다. 거기가 원래 중원과 동일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중원에서 올라오면 큰 산이 가로막는데 바로 백석산이에요. 그래서 송나라와 아까 요나라가 서로 남북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국경선이 그 바로 백석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중원과 동이국가를 나누는 그 경계선은, 그 갈석산은 현재의 백석산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갈석산을 왜 하북성 남쪽, 북경 남쪽, 저 중원 안쪽에서 중원의 밖으로 하북성 동쪽으로 끌어다 놓았느냐? 갈석산이 국경을 가르는 분계선이기 때문에 갈석산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역사 강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할 그 시기에 창녀현에 무슨 산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갈석산이 아니고 개석산이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 돌석한 돌갈자가 아니고 옆에 제방변, 손수변을 하면 게시할 게자 아니요. 게재한다, 신문에 글을 게재한다 할 때 갈자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잖아. 옆에 제방변이니까. 개석산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무제 당시에는 지금 창녀현에는 갈석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개석산이 있었단 말이야. 개석산도 없었고 개석산이란 이름 자체를 왕망이라고 한 사람이 서한 마렵에 서한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조를 세운 왕망이 개석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한무제 당시에는 현재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없었다. 그 당시의 갈석산은 어디 있었느냐? 하북성 남쪽 호타하 유역에 있었다. 호타하 유역 어디에 있었느냐? 수성진에 있었다. 이건 너무 명명백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다 보니까 정인보 선생도 왔다 갔다 하는 설을 했고, 그래서 현재 하북성 창녀현 갈석산을 갈석산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만리장성의 기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중국 지도를 보면 지금 북경에서 산해관까지 만리장성을 그어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지도에는 갈석산이 저 대동강 낙랑군 수성현이 황해도에 있다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중국 어떤 교과서에는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지금 중국 지도에는 만리장성을 산해관까지 그려놨어요. 그런데 산해관에서 북경까지 쌓은 그 만리장성은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성만이 만리장성입니다. 진시황 이전에는 만리장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왜? 만리를 성을 쌓은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슨 성이 있었느냐? 천리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시황 아닙니까? 전국 시대에 서로 싸우니까 진초, 연제, 한위조 7나라가 서로 자기 나라에 천리장성을 쌓단 말이야. 진시황이 그걸 통일해가지고 연결시켜서 그걸 만리장성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에도 만리장성이 없었고, 진시황 이후에는 한나라가 싸우면 한장성이고, 당나라가 싸우면 당장성이고, 명나라가 싸우면 명장성이지 만리장성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산해관에서 북경까지 쌓은 그 성은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명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쌓은 장성입니다. 그거는 뭐 가서 연대 측정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요새 원나라나 청나라 시대에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왜? 다 자기 민족이니까.
그냥 국경을 버드나무를 심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남경에 있다가 북경으로 전도를 하면서 북방민족이 이민족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북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해관까지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기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맞는 거지. 산해관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갈석산이란 이름 하나 외에는 수성현도 없었고 만리장성의 기점도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하북성, 보정시, 수성현, 북경 남쪽, 호타하 안쪽 거기에는 만리장성의 기점이 있느냐? 저도 놀라서 있어요. 있어야 맞잖아 이게. 이게 없으면 이게 기록이 전부 거짓인 거지. 무슨 성이 있느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가장 동쪽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하북성에 있었으니까. 연나라의 동쪽이 조선이라고 그랬잖아. 조선요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나라가 강역이 2천리인데 동쪽에 조선요동이 있다? 그러면 동쪽 끝이 지금 북경 한참 내려가서 남쪽이 국경선이면 이천리라고 해보면 그게 하북성 벗어나서 연영성 압록강까지 올 수가 없죠, 강역이. 근데 그동안에는 요하 동쪽이 요동군, 연나라가 5개 군을 설치했는데 요동군, 요서군, 요하 서쪽이 요서군 전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동군 동쪽이 낙랑군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요하 동쪽이 낙랑군이면 대동강 유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진이 말대로 연나라 남쪽 강역이 북경 남쪽 호타하 유역이면 거기서 이천리면 하북성 동쪽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성현 지역이 말하자면 연나라의 동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연나라의 동쪽이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북성의 연장성의 출발점이 지금 문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사진을 다 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성이라고 해봐야 토성으로 농민들이 다 땅 파서 하고 조그만하게 해놨는데 그걸 이제 유물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거를 내 책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없애도 이제 그 성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부합하는 곳은 현재 하북성 남쪽에 있는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이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서쪽 국경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고조선의 서쪽 국경선이 저 북경 남쪽까지 갔던 겁니다. 왜냐? 낙랑군의 25개 현 중에 하나가 수성현인데 그 낙랑군이라고 하는 것이 고조선을 쳐서 만든 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조선과 한나라의 서쪽 국경선이 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사학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우리의 국경선을 고조선을 제가 강역을 몇 천리를 더 찾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민족 사학자들, 그동안 학자들도 그렇고 강단 사학자들도 그렇고 왜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전곡을 못 보고 오류를 범했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요수입니다. 요수. 요하. 요동군 요서군. 그러니까 현재 연영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요하, 이걸 기준으로 요서군, 요동군을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강단 사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자료가 그거예요. 유리하게 보면 연나라의 장군 진계가 고조선을 쳐가지고 땅을 천리를 빼앗았다는 기록도 있고 이천리를 빼앗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고조선 땅을 빼앗아서 거기다가 5군을 설치했다. 상곡군, 의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5군을 설치했다 이거예요. 상곡군은 북경 서쪽 탕록 지역입니다. 의양군은 지금 북경의 시민들이 그 물을 먹는 북경의 상수원, 지금 말하면 남한강, 북한강과 같은 그 상수원, 그게 미룬현에 있습니다. 그 미룬현이 의양군이고 거기에 지금도 의양이란 지명이 있고 그건 뭐 미룬현이 의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경 서쪽이 상곡군, 북경 북쪽이 의양군, 그 옆에가 북평군입니다. 지금은 북경도서관이라 그랬지만 옛날에는 북평도서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택동이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북평도서관이야. 국립도서관 전에는 북평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북평군이거든 거기가. 그게 다 북경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5군 중에 연나라가 빼앗아서 고조선 땅을 빼앗아서 5군을 설치했는데 3개 군은 지금 하북성 서쪽 북쪽에 있는데 요서군, 요동군이 저 요하에 와서 지금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대의 요서, 요동은 현재의 요하를 기준으로 요서군, 요동군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재 연영성에 있는 요하는 고대에는 요하라고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지금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원래 개석산인데 갈석산은 저 하북성 남쪽에 있는데 그거를 동쪽에다 갖다 놨듯이 요하도 하북석 쪽에 있는 것을 연영성 쪽에다 갖다 놓은 거죠. 지금 만리장성 길이를 만리에서 막 2만리로 늘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시황 때부터 이미 이 동북 지역이 다 중국이 지배한 땅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요서 요동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해경에 요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 지금 연영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요하는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남쪽으로 흐릅니다. 위치적으로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남쪽 방향이 될 수가 없어. 서남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산해경이라고 한 그
동양의 최고의 지리서에 나오는 그 기록에 나타나는 그 요수는 현재의 요하와 다른 요하였다 이 말이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북성에 있는 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발해로 들어갈 때. 그러나 북경 남쪽에 호타하와 같은 이런 강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동남쪽으로 흐를 수가 없고 발해로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 지도를 가지고 같이 보면 그러면 동쪽으로 흐르지 않고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은 하북성에서 난하, 북경 북쪽에 있는 난하, 조하, 아까 조선하, 난하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조선하가 요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하 동쪽이 요동이었던 거지. 연나라 동쪽이 조선이라고 하면 그래야 맞는단 말이야. 연나라 때 그 연나라의 요동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요동군이 바로 요하 동쪽이니까 그 요동은 조선하 동쪽에 있었다 이 말이야. 북경 북쪽에 있는 요하였다 이거지. 그 북경 북쪽에 있는 요하 서쪽에 있는 것을 요서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야 중국에서 요서군 요동군이 계속 있는데 진나라 한나라 때 계속 요서군 요동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북성 진왕도시 고죽국 이야기하면서 요서성이 나오잖아. 그 요서성이 온영성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하북성 동쪽을 말하는 거지. 이 요동군과 요서군에 대한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거 외에 이런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새롭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요서군과 요동에 대한 이 오류가 결국에 그동안 우리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집에 돌아가셔서 그 시간이 있을 때 참고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유스럽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혼이다. 혼이 없는 나라, 혼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송장을 혼이 없는 것을 송장이라고 합니다. 몸뚱이는 있어요, 송장도. 혼이 없으면 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이 없으면, 얼이 없으면, 민족의 정기가 죽어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를 찾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찾아야 온전한 광복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정치혁명,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역사학의 혁명을 이루어야만 새로운 한국, 세계 역사를 열었던 위대한 한국,
세계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그러한 고문헌의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게 중국 현지에서 직접 사고 전선을 통하여 노력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사고전서에 관해서 더 생동감 있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